자, 요거 하나만 잠시 이야기할게요. 객체 지향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첫 번째, 클래스와 객체를 구분하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야, 클래스가 뭐야? 라고 했을 때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고, 야, 그럼 객체는 뭐야? 그럼 객체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클래스와 객체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비교 대상도 아니고요. 클래스는 클래스고 객체는 객체인데,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걸 객체라고 하죠. 어쨌든 클래스와 객체를 구분하는 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이고, 그게 이해가 됐다면 객체 지향에서 이야기하는 추상화, 캡슐화, 다형성, 상속 이런 개념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각각의 용어가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추상화다. 추상화. 추상화는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추상화입니다. 추상적인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여러분은 추상화를 적용시켜 보셨어요. 언제? PV를 파이썬의 클래스로 정의할 때, 그때 여러분은 이미 추상성, 추상화의 특징을 활용하셨습니다. 객체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클래스를 정의하려고 하는데, PV라고 하는 객체를 클래스로 만들려고 했더니 PV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 녀석의 특성과 행위가 뭘까? 그걸 생각해서 여기다 정의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게 추상화예요. TV가 갖고 있는 게 대체 뭘까? 그런 걸 고민해서 파악해내는 것. 그게 추상화의 특징을 활용한 거고요. 나중에 상속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공통 특성을 하나로 묶어서 상위 타입으로 정의하는 것들을 또 추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페 모카. 자, 요거 세 개만 놓고 봅시다. 이거 세 개 다 뭐라 그래요? 그쵸. 그게 추상화예요. 커피라고 하죠. 아메리카노의 특징, 뭐가 있겠다. 이런 행위를 하는 건 다 추상화인 거고요. 카페라떼는 어떻다. 카페 모카는 어떻다. 이걸 가지고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클래스를 정의하려고 실제 존재하고 있을 만한 것들이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내가 정의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특징들을 뽑아서 클래스로 정의하는 거. 또는 나중에 상속을 할 때 이렇게 공통적인 애들, 얘들은 다 동일하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메리카노도 카페라떼도 모카도 다 같은 특징이 뭔가 있을 겁니다. 각각의 특성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커피라고 하는 특징을 하나로 만들어서 얘네들을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이 파란 색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전부 커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걸 일반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상속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상속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추상화를 통해서 객체 또는 클래스를 이야기할 때 캡슐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캡슐. 감기 걸리면 먹는 거. 캡슐. 캡슐 열어본 사람들 있죠? 캡슐 약 열어본 사람 없어요? 나만 또라이요? 열어본 사람 없어요? 약 이렇게 뜯어본 사람? 뜯어봤죠? 같이 또라이 해요. 감기약을 뜯으면 그 안에 가루 들어있잖아요. 그 가루는 감기를 낫게 하기 위한 성분들로만 들어있겠죠. 당연히 관련 있는 것들과 행위, 즉 변수와 함수를 한 덩어리로 묶어놓는 개념 자체를 캡슐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TV 클래스를 정의했을 때 TV와 관계된 것만 생각해서 집어넣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캡슐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애들을 함수, 변수 다 포함해서 멤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멤버를 공개할 것과 숨겨놓을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제 객체 지향의 개념이 기반인 언어들은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혀 있습니다. C++이나 자바 같은 애들은 숨길 건 명확히 숨겨주고 공개할 건 완전히 공개해주고 그런 개념이 있는데 파이썬은 그렇지 않아요. 파이썬은 이런 개념을 필요하다면 우리가 표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죠. 순수하게 객체 지향을 공부하기에는 파이썬이 좀 불편해요. 왜냐면 너무 유연해서. 숨겨놓는 멤버와 공개될 멤버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개념을 은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추상화 개념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상속. 상속은 기존에 만들어 놨던 클래스가 있으면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하려고 하는데 그 클래스가 갖고 있는 내용들이 기존에 있던 클래스랑 뭔가 비슷한 게 많다. 즉 내가 아메리카노를 정의했는데 아메리카노의 특징 중에 이런 게 있더라. 알겠음. 자, 근데 내가 카페라떼를 하나 또 정의를 해야 되는데 카페라떼도 보니까 이런 파란색 부분이 있더라.
보니까 아메리카노랑 카페라떼랑 똑같은 특징이 있네? 그럼 이걸 굳이 손 아프게 코드로 다 작성하지 말고 이거 공통적인 특성을 묶어갖고 하나의 클래스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커피다. 그래서 커피가 가지는 기능, 특징들을 여기다 작성을 해주고 나 이거 상속해서 아메리카노 만들래. 나 이거 상속해서 카페라떼 만들래. 라고 하면 파란색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정의할 필요 없이 추가적인 아메리카노의 특징만 정의하고 카페라떼의 특징만 정의를 해서 기존 클래스의 기능을 확장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것을 상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객체 지향 공부하고 그런 상속부터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우린 지금 당장 이걸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됩니다. 다 상식선에서 이해가 돼요. 코딩하는 게 어려운 거지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개념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모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했으면 그걸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메리카노 한 잔, 카페라떼 한 잔.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 객체를 만들어내놓고 두 개의 객체가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그냥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둘 다 그냥 커피야 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이게 추상화라고요. 커피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음료로서의 기능을 가져요. 음료라는 건 마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마실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그러면 자, 음료라는 기능을 이 사람 객체가 이용을 합니다. 아메리카노도 그렇고 카페라떼도 그렇고 둘 다 마셔지기 라는 기능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얘가 아메리카노에다 빨대를 꽂아서 마셔요. 그때 얘한테 느껴지는 맛은 아메리카노의 맛이겠죠. 자, 똑같이 마시는 기능을 라떼도 갖고 있는데 라떼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마셔보니까 이 녀석의 마셔의 기능은 어떤 맛을 나타내 주겠어요? 라떼의 맛을 나타내 주겠죠. 이 녀석 입장에서는 얘가 아메리카노인지 카페라떼인지 몰라요. 그냥 둘 다 커피인 줄 알아. 추상화라는 개념으로 상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커피라는 타입으로 둘 다 다룰 수 있고요. 첫 번째 커피, 두 번째 커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첫 번째 커피를 마셨을 때의 결과는 아메리카노 맛이고 두 번째 커피를 마셨을 때의 결과는 라떼의 맛이란 말입니다. 자, 둘 다 마신다라고 하는 기능이 동작했는데 결과는 아메리카노 맛, 카페라떼 맛 두 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이런 게 다양성이에요. 자, 마지막에 키워드 하나만 넣어놨는데 솔리드라고 해서 이거는 객체 지향 기반으로 개발을 할 때 클래스들을 설계하는 원칙에 대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적어놨어요. 이거 다 약자거든요. 그냥 적어놨다가 언젠가 나중에 공부해 보시라고 소개만 해드리는 거고요.